자, 안녕하십니까. 자,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자, 이번 동영상에서는 조금 전에 올렸던 이전 동영상에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장간막에 대해서 이제 오늘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장간막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장간막이 창자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와 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있다고 판단되고, 이 장간막 문제는 제가 수년 전에도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는데, 예전 동영상에서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는데, 이게 실체가 제가 느끼기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잘 느낄 수가 없고, 근데 이게 창자 문제인지 장간막 문제인지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게, 하여튼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일단은 계속 하나님께 기도는 해보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잘 모르겠고, 있다라는 건 알겠는데, 장간막이라는 거는 보세요. 이제 심장에서 한번 봅시다. 심장에서 이제 대동맥 세 갈래가 나와요. 대동맥 세 갈래가 나오는데, 자, 심장에서 이제 원래 이제 몸에 있던 피가 주로 이제 간을 통과해서 폐로 가죠. 그죠? 몸 전체에 있던 피가, 창자에 있던 피, 몸 전체에 있던 피가 하여튼 상당 부분 간으로 갔다가 간에서 해독 작용을 하고 폐로 가서 폐에서 산소를 만나고 심장으로 가서 이제 몸 전체로 피를 분산을 시켜주는 겁니다. 뿌려주는 겁니다. 내뿜어주는 건데, 이제 세 개의 동맥이 나와요. 그죠? 위로 올라오는 이렇게 상대동맥, 윗상자 이래갖고 상대동맥 하나 오고, 다리 쪽, 복부 쪽으로 내려가는,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이제 하대동맥 이렇게 하나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심장을 움직여주기 위해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는 관상동맥이라고 있습니다. 관상동맥이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는 위로 올라가는 건 일단 제쳐놓고, 관상동맥도 제쳐놓고, 이제 하대동맥, 위대동맥 이런 말도 쓰던데, 하대동맥. 그 하대동맥이 내려오다가 이제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대동맥, 큰 대동맥 외에도 이제 가지가 하나 뻗어져 나와요. 이 창자에 하대동맥, 그러니까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동맥류 외에 가지가 하나 뻗어 나와서 창자 쪽으로 혈액을 공급해줘야 창자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죠? 창자도 어딘가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창자는 어디에 붙어 있나 하면, 여러 군데 붙어 있죠. 배면, 등짝, 등근육, 이런 쪽, 이게, 복강 안쪽, 뒤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일단은, 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장간막 동맥이라고 해요. 장간막 동맥이라고 해요. 그 지점 어딘가에서 약간 앞쪽이 아니고 약간 뒤쪽이에요. 등짝 쪽에서요. 척추 앞쪽에서, 이제 복강 안쪽, 배와 척추 사이, 그 척추 앞쪽이겠죠. 그죠? 그게 등 가운데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등 가운데 쪽, 심장 아래쪽, 그죠? 등 가운데 쪽인데, 거기서 장간막 동맥이 나와서 창자 전체와 이렇게 창자 전체의 혈관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장간막은 좀 어떻게 보면 생선의 지느러미 같은 거 있잖아요. 도세치나 이래 보면 그냥 이미지가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얇은 막인데, 섬유 조직이죠. 조직인데, 하여튼, 이게 장간막이 이렇게 이게 창자 전체에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다 연결이 되어 있어 갖고, 창자가 움직일 수 있도록 혈액도 공급해주고, 또 창자에서 나온 발생되는 영양분 흡수가 된 걸 또 그걸 흡수를 해서 간이나 필요한 곳으로 또 보내주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역할을 하는데, 이 장간막이 없으면 창자가 배 속에 덩그러니 창자만 이렇게 지 혼자 자리 잡고 있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어딘가에 창자도 연결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창자가 어떤 구획이 없으면 자기들끼리 짬뽕이 돼서 창자가 꼬여버리고 탈장이 되고 이렇으면 창자가 다 내려가 버리고 누우면 어떻게 펼쳐지든가 위로 올라오든가 난리를 치겠죠. 근데 장간막이라는 게 이렇게 구획을
나누어 줄 수 있기 때문에 대장 쪽 장관막, 소장 쪽 장관막, 뭐 췌장 쪽 장관막, 뭐 신장 쪽 이렇게 하여튼 구획을 이렇게 나눠주기 때문에 창자가 지 마음대로 요동치면서 이동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동하면서. 그 어느 정도는 그 아래 위로 어느 정도는 움직일 수 있는데 크게 막 요동을 쳐버리면 이게 이제 탈장이 생기든가 장꼬임이 생기든가 난리를 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우리가 창자라는 게 보세요. 그러니까 하여튼 나중에 한 장간막이라고 유튜브나 이런 데 한번 찾아보세요. 장간막 동영상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제가 하는 말, 제가 왜 뭐 생선 지느러미 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 좀 제가 표현을 좀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느끼기에 그렇게 저는 딱 볼 때 아 이거 도세치 지느러미 같아. 도세치 큰 참치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대형 어류. 그 꼭 지느러미 같이 생겨갖고 야 창자가 저런 쪽으로 연결이 돼. 창자가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있으면 옆에 이렇게 장관막이 이렇게 창자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 저거 있잖아요. 우리 먹는 거 뭐죠? 곱창 말고 순대 있잖아요. 순대 이러면 그냥 동그란 게 아니고 동그란 거 옆에 이렇게 하얀 이 동그란데 한쪽에 보면 하얀 이렇게 뭐가 볼록 튀어나와 있는 것이 있죠. 근데 순대를 이렇게 잘라 놓으면 그쪽을 이제 장간막을 잘라낸 거예요. 그 순대만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장간막 끝자락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 등짝에 이제 등짝 앞쪽이라 그랬죠. 그죠? 장간막 동맥으로 해서 이렇게 다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현상이 그런 게 있다. 자,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창자라는 게 평생을 이제 음식을 먹으면 창자에서 받아들여서 막 소화를 시키고 또 가스를 배출시키고 뭐 잉여가스는 방구로도 나가고 또 잉여 음식물은 저 또 변으로도 나가고 하여튼 계속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하든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그래도 이렇게 뭐 창자가 좀 현상 유지가 될 텐데 막 우리가 뭐 자세 불량이다, 과도한 스트레스다, 또 뭐 운동을 너무 안 했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또 과식을 했다든가 뭐 폭식을 했다든가 하여튼 다이어트를 잘못했다든가 막 이러면서 막 몸이 이상해져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창자라는 거는 계속 우리가 하루 삼시세끼 밥 먹고 뭐 음료수 마시고 커피 마시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시달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건강할 때는 이게 처리가 돼서 그냥 현상 유지는 되는데 뭐 어쩌다가 한 번씩 체하고 뭐 몸살이 나고 이런 거는 지금 내 몸이 지금 충격을 받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장간막이 늘어날 것 같아요. 제 추정에 의해서는. 제가 어제 어떤 실험을 해봤나 하면 제가 바깥에 나가서 운동을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말을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부터 어떤 느낌을 제가 장간막에 대해서 왜 알아봤나 하면 제 창자 속에서 어떤 느낌이 있었어요. 어떤 특정한 운동이나 어떤 특정한 자세를 취하면 예를 들어서 도서관 같은 데 앉아서 털을 똑바로 펴고 이렇게 책을 보고 있으면 오른쪽 배 깊숙한 곳이 창자도 아닌 뭔가가 뻐근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나쁜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나쁜 느낌은 아니에요. 뭔가 좋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더 이상 진전은 안 돼요. 뻐근한 느낌이 드는데 뭐 기분 나쁘면 내가 자세를 바꿔버리겠죠. 근데 뭔가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냥 이상하게 그러면 뭐 이렇게 좋아지고 심적으로도 되게 안정이 일어나요.
스트레스가 싹 풀리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허리를 딱 펴고 이렇게 책을 이렇게 스탠드를 딱 올려놓고 이렇게 눈으로 탁 집중하고 딱 있으면 이제 다른 자세는 그게 안 나오는데 그 자세만 취하면 그런 게 있어요. 그때 몰랐던 거예요. 모르겠더라고요. 창자가 뭐 어떤 뭐 찌그러졌던 게 펼쳐지고 있나?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고. 그리고 또 어떤 동작을 하면 그런 느낌이 있었나 하면 제가 누워서 하는 운동 가르쳐 드렸죠. 아침에 하는 운동, 누워서 하는 운동인데 예, 뒤로 누워서 오른쪽 발바닥을 엉덩이를 띄우고 다리를 접고 엉덩이를 띄우고 오른 발바닥 누를 때 왼쪽 등짝, 왼쪽 발바닥 누를 때 오른쪽 등짝으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X자로 이렇게 촥촥촥 그게 등 운동이죠. 그죠? 엉덩이 또 허벅지 뒤쪽 등 쪽에 이렇게 쫙쫙쫙 하고 탁 누워 있으면 그 뭔가 모르는 이상하게 앉아 있을 때 뻐근함 정도의 강도는 아니지만 뭔가 비슷한 어떤 현상이 싹 나타나요. 싹 나타났다가 한참 있으면 싹 사라져요. 왜? 그 운동을 했으니까 또 나타났다가 운동을 안 하고 있으니까 싹 사라지더라고.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정적으로 있을 때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게 장감막에 뭔가 변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장감막이 진짜 처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제가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어제 어떤 테스트를 해봤는데, 뒤로 걷기를 조금 많이 해봤어요. 뒤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좀 독특한 동작을 줘서 뒤로 많이 걸어봤는데, 아마 이전 동영상에서 제가 저녁에 몸살기가 좀 있었다는 게 균형이 맞아서 피가 올라와서 몸살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장감막이 많이 이렇게 들리면서 몸살기가 있었을 거라고도 판단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단정적으로 말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 어제 뒤로 걷기를 했는데 어떤 느낌인가 하면 그렇게 생각 장감막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좀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출원을 뒤로 걸으면 제가 옛날부터 뒤로 걸으면 하여튼 기분 좋은 거는 맞아요. 그리고 뒤로 걸으면 특징적인 게 아랫배가 자꾸 들어간다는 거야. 아랫배가 뭔가 자꾸 윗배 쪽으로. 내가 어제 뒤로 걸으면서 느껴보니까 그냥 똑바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 내가 아까 약간 등 쪽으로 쏠리는 느낌이 있었어요. 아랫배가 올라오면서 등 쪽으로 이렇게 좀 쏠리면서 올라오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고 뒤로 가면 트림이 많이 나오는 현상을 제가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것도 균형이 맞을 때죠. 균형이 맞을 때 여러분들 자 이제는 뭐 균형 잡기 동영상도 이제 옛날에 대사증후군 동영상은 균형을 잡기 위한 동영상이었고, 너무 어그러진 걸 균형점으로 오기 위한 동영상이고, 균형 잡기 동영상 기립근이 이제 제자리 왔고 다리가 맞아졌는데 뭐 옆구리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이제 균형을 잡기 위한 균형 잡기 동영상이라고 했잖아요. 하여튼 이 장감막이 나이를 먹으면 처질 수 있다는 거야. 모든 사람은 창자는 처져요. 뭐 연세 많으신 분들, 뭐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창자 처져요. 심지어 중년의 여성들, 남성들 다 처져요. 맞죠? 아니라고 하기 좀 곤란할 겁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특징적으로 앞으로 오래 걸으면 아랫배가 묵직해진다라는 제가 경험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오래 걷기가 싫은 거야. 앞으로 오래 걷는 행위는 나는 절대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혈액순환이 되긴 돼요. 강제로 혈액순환이 되니까 최근에 보면 이렇게 미디어에서도 보면 뭐 걷기가 무조건 좋다 이런 얘기 이제 점점 들어가더라고요. 뭐 어떤 의사 선생님 나와서 뭐
뭐 이런 환자는 걷기가 뭐 도움이 안 됩니다 하고 막 하여튼 그런 얘기도 자주 하시고, 걷기가 도움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막 이런 건데, 근데 보세요. 창자 문제가 생기고 균형이 깨지신 분들은 걷기가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앞으로 그러면 자꾸 다리가 앞쪽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앞쪽으로 힘이 가면 창자도 점점 앞쪽으로 이동하면서, 장관막은 약간 장관막 대동맥 시작점은 약간 등 쪽에 뒤쪽이잖아. 그죠? 앞쪽으로 가면 자꾸 앞쪽으로 힘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근데 뒤로 그러면 자꾸 뒤로 힘이 쏠리면서 등 쪽으로 이렇게 힘이 쏠리더라고요. 그냥 뒤로 걷는 게 아니고 제가 좀 독특하게 뒤로 걸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뒤로 이렇게 허리를 좀 인사하듯이 앞으로 좀 수그렸다가 제대로 폈다가 수그렸다 폈다가 이렇게 하니까 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뭔가 이게 이 속에서 들리면서 이렇게 꽉 차 이게 수축되는 느낌이, 제가 왜 그동안 그걸 느꼈을 텐데 인지를, 글쎄요, 해석을 못했다 그럴까. 자, 이게 균형 잡기의 문제하고는 조금 약간 결이 달라요. 근데 이것도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균형 잡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균형 잡기와도 관련이 있을 수는 있어요. 관련이 있을 수는 있는데, 자, 하여튼 장관막이 늘어지면 창자도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죠? 창자가 밑으로 내려가면 위장을 떠받쳐 줄 수가 없으니까 위장도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 위하수라 그러죠. 장관막이 과도하게 늘어져 버리면 모든 창자가 아랫배에 다 있어요. 윗배는 거의 비다시피 해버려요. 아랫배가 볼록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심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장관막이 심하게 늘어나 버리면 그럴 수도 있다. 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물론 우리가 이제 보충할 때 윗배에 모래주머니 올리고 뭐 가슴에 횡격막에 올리고 이렇게 해서 창자를 또 끌어올리는 작업, 그것도 장관막에 도움이 되는 거는 맞아요. 네? 도움이 되는 거는 맞는데, 문제는, 근데 어제 제가 운동을 뒤로 걷기를 많이 했거든요. 딱 그것 때문에 그런지 어제 저녁에 몸살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냥 머리도 띵하고. 근데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몸은 되게 불편한데, 그러니까 기분은 안 나빴어요. 몸은 불편한데 그냥 쉬면, 운동 좀 전신운동하고 누워서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했더니만 진짜 괜찮아지더라고요. 오늘 멀쩡하게 일어났으니까, 밤에도 그런 대로 편하게 잡고 했으니까 괜찮아졌단 말입니다. 그죠? 자,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그 몸살 현상을 겪으면서, 이게 중요하기는 중요한데 무리하면 안 되겠구나. 조금씩 이게 수축이 되는데, 제가 이걸 겨우 느낄 정도면, 진짜 하나님께 기도해서 힘들게 느낄 정도면, 일반인들은 이거 느낄 가능성이 없다, 이거. 그냥 일반인들은 내 말을 믿고 따라 하든지, 뭐 안 믿고 안 따라 하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근데 이제 혹시나 제 말을 믿으신다라면, 장관막을 수축시키는 방법은 없습니다. 뭐 수술로 그거 다 잘라서 어떻게 봉합하고 이럴 개념은, 왜 혈관이 다 있는데 그 혈관을 다 어떻게 연결해요? 뭐 돈 엄청나게 많으면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방법 위험한 거고, 그냥 운동으로 수축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니까 제가 추천을 드린 겁니다. 장관막 운동법 이런 거는 세상에 없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현재까지는 없을 거예요. 근데 장관막 운동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몰랐던 거야. 뒤로 걷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뒤로 계속 걸으면요, 힘들어요. 또 균형이 안 맞는 상태에서 자꾸 뒤로 걸으면 그것도 마냥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균형이 점점 더 깨질 수도 있어요. 장관막은 들릴지 모르지만 균형이 자꾸 깨질 수가 있어요.
균형 문제 해결하면서 장관막 문제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제 동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뭔가 깨달았으면 깨달은 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그냥 뭐 고지 곧대로 막 이게 좋더라 이거 해 이거 아닙니다. 이게 세상에 그런 거 없습니다. 그죠? 다 모든 것들은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겁니다. 산삼이 무조건 좋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죠? 산삼이 역작용, 부작용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마약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뭐 총상 환자, 고축을 환자들한테는 그게 평안함을 주고 통증을 덜어주는 순기능도 있기는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나 그걸 먹으면 굉장히 나쁜 거죠. 근데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보기는 곤란하다는 거고. 하여튼 그런 현상들이 있는 건데 모든 운동법도 마찬가지예요. 이 운동은 무조건 좋아 이런 건 좀 사기에 가까워요. 거짓말이란 거예요. 무조건 좋은 운동은 없습니다. 걷기가 무조건 좋아요. 등산이 무조건 좋아요. 등산하다가 무릎 다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등산하다가 심장마비 걸려서 죽은 사람들도 여럿 있습니다. 그죠? 또 뒤로 걷기가 무조건 좋다. 아닙니다. 뒤로 걷기가 무조건 좋으면 아마 세상 모든 사람들이 뒤로만 걸어 다니면서 살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저도 뒤로 걸어보면 균형이 맞을 때, 균형이 맞다고 하더라도 계속 뒤로 걸으면 결국은 몸살 현상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생전에 운동 안 하는 사람이 학교 운동장에 가서 1시간 축구 공 차게 하면 그날 몸살 100% 걸린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뒤로 안 걷던 사람이 갑자기 뒤로 열심히 걸어보세요. 몸살 무조건 옵니다. 뭐 균형이 깨져서 왔든 균형이 맞아서 하든 계속 뒤로 걸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걷다가 뒤로 걷다가 앞으로 걷다가 뒤로 걷다가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조금 뒤로 걷기를 좀 더 하고 싶으면 한 1:2 정도로 조금 횟수를 조금 올려 본다든가, 또 하루에 얼마만큼 할 건가 내 몸을 적응시키면서 해야 되거든요. 동영상이 조금 길어지는 것 같아서 다음 동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